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크아트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토분의 그림, 포크아트 꽃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토분에는 다육이 화분이죠. 다육이 화분에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물건에 그리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대부분 보면은 유아 캠퍼스에 그리는 그림을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유아 캠퍼스 F형입니다. 1호 F형에다가 무궁화 꽃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궁화 꽃하고 새를 그리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는 유아 캠퍼스에는 전체적인 면을 본다 그랬죠. 전체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조금 진한 색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묻혀서 하면 수채화 형식이 되는 거고, 물을 조금 묻혀서 하면은 유화 형식이 되는 거죠. 거진 물을 안 묻히고 하면은 유화 형식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물은 거진 안 묻히고 이렇게 붓터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고 붓터치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붓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궁화 꽃에는 잎이 있잖아요. 근데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잎이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잎이 막 춤을 추듯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터치를 해주면 원근법 그런 게 살아있어 보이고 생동감 있이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제가 붓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붓터치를 이렇게 일단 해주고 시작하면은 그림 그릴 때 좀 편안하죠. 그리고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다 감춰지는데 사이사이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게 얼마나 멋있고 작품성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하늘색도 지금 하늘색은 제가 물을 조금 묻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색하고 조금 섞었어요. 왜 그러냐면 색감이 너무 팔해도 좀 보기가 답답해 보여요. 너무 한 색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물을 섞어서 맑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인테리어 형식의 맛도 나요. 자, 이렇게 붓을 닦아줄 때는 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아무 데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멋도 있죠. 그쵸? 꽃잎 그리는 방법만 아시면 무궁화 꽃이 저래서 무궁화 꽃이구나 하실 거예요. 너무 쉽다. 눈요기로는 많이 하셨잖아요. 잎이 4개 내지 5개 그려주시면 돼요. 볼륨감 있게 이렇게 안으로. 그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약하다 싶으면은 한 번 더 볼륨감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지금 입이 하나만 그렸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꼬불탕꼬불탕하게 해서 볼륨감만 이렇게. 자, 지금 또 입이 하나 그려졌어요. 근데 유아 캠퍼스에는 물감이 이렇게 스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일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씩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진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그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꽃잎이 섞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궁화 꽃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암술 수술해가지고 무궁화 꽃은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세필붓으로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일단 꽃 모양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샛필붓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일단은 4개짜리 그린 거예요. 보통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꽃은 봉울봉울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겹쳐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 겹쳐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좀 마른 다음에 그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는 거를 그리겠습니다. 꽃 그림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쁘게 안 나온다는 뜻이죠.
제가 지금 다른 색깔을 한번 섞어 봤거든요. 괜찮네요. 왜 그러냐면 물건에서는 그냥 고유의 무궁화 색을 사용해야지 되지만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좀 색다른, 그렇다고 너무 색다른 색을 골라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도 멋있어요. 꼭 그 색감만 사용을 고집 안 하셔도 돼요. 섞어가지고 색감을 내다 보면 아주 그 근사한 색감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파리하고 그거를 암술, 수술 그런 거를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지금 모양의 형태를 제가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감도 그 한 가지 색만 사용해 가지고 꽃 같은 걸 그리잖아요. 우리가 물건에 그릴 때는. 하지만 수채화로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색감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무궁화 꽃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배경 색칠했던 부분들이 말라서 괜찮네요. 한 번에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한 번에 안 되면 두세 번에 걸쳐서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무궁화 꽃이 자체가 그냥 쫙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춤을 추듯이 막 펄럭이잖아요. 무궁화 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또 생동감이 있고요. 그 무궁화가 꽃잎이 막 말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시면 생동감이 있죠.
특히 캔버스에 그리는 꽃들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반이 잘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대신 이제 생동감 있게 그리는 게 중요하죠. 꽃은 겹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물건에서는 겹쳐지면은 안 되지만 유화 캔버스에 그리는 것은 겹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런 부분에는 약간 수술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려놓으니까 훨씬 더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게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에 수술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안 마른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다가 잘 나오면은 좋은 거고요. 안 나왔다 그러면 뭐 다시 또 해주시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른 색감으로도 섞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궁화 꽃을 보다 보면은 자주 그러니까 핑크빛도 있지만 거기에 약간의 보랏빛도 있고 또 파란빛도 돌아요. 그림자에 의해서 이런 색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해 두시고 색감을 섞어서 해주면 이거는 합폭에서 보는 무궁화 꽃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생동감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꽃의 크기도 크게 그리는 꽃도 있지만 작게 이렇게 있는 꽃도 있어요. 그런 조정들은 그
그리면서 붓을 바꿔서 하실 분들은 붓을 바꿔서 하시고요. 붓을 안 바꿔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 붓 가지고 작게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워서 사용을 하면은 꽃그림 같은 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붓을 눕혀가지고 사용을 하면 넓어져요. 꽃그림들이나 잎들이나 그런 게 넓어지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꽃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려하죠, 아주. 꽃 암술, 수술을 제가 그리고 있거든요. 콕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노란 옐로우색 뿐만이 아니라 조금 연두빛도 섞어가지고 해주시면은 원근법에 의해서 더 도드라지게 꽃 봉오리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화이트색은 여기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꽃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화이트보다는 그린색을 이용해서 옐로우색과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봉오리를 점을 뚝뚝뚝 찍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붓자국을 남겨서 이게 안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나와요. 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이거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연두빛을 조금 집어넣으니까 조금 그래도 옐로우색이 살아나죠. 그린색을 집어넣으니까 여린 그린색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밑바탕에 이렇게 좀 깔아주시고 얇은 그린색으로도 한 번 더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옐로우색을 사용해보세요. 훨씬 눈에 띄죠? 이렇게 세심하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캔버스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원근법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전체적인 색감도 생각해야지 되고 분위기도 내야지 되고 여러 가지가 할 게 많은 거죠. 할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봉오리니까요. 너무 많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요즘 일단은 나무를 그려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무궁화 나무에는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훨씬 더 여기에서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밤색하고 화이트색을 조금 반반씩은 아니고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 먼저 그려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충 나무를 그리시고 무궁화 나무는 가지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은 하고 있지만 대충이라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좀 살아 보이죠, 그림이. 살짝 나무 가지를 사이사이에 그려주세요. 잎도 그려야지 되잖아요. 나무가 있구나, 나무 가지가 있구나, 요 정도 알 수 있게끔. 무궁화 나뭇잎은 일자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뭇잎을 두세 번 해주셔야지 돼요. 보이시려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이면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다른 색감을 활용해서 또 한 번은 삐죽하게 그려주시고, 또 한 번 위에다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해주셔도 되고 3개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돼요. 입이 삐죽빼죽 삐죽빼죽. 이렇게 해주시고, 나비는 뭐니 해도 날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너듬이를 그리겠습니다. 무궁화와 나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